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이 조금은 더 좋았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때문일까요?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더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서 낙폭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1.77%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948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0.54%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139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마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랗게 질려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45%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11만 9,500원을 지나고 있고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역시도 0.75%가 빠지면서 8만 원 선이 다시 깨진 상황입니다. LG화학도 약보합권에 들어있고요. 네이버도 1.11%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가장 낙폭이 큽니다. 2.61%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SDI는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는 약보합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1에서 2%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2.02%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58,300원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약보합권에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52%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좋지 못한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8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2,850원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K머티리얼즈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3.7%의 약세를 보이면서 32만 100원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CJ는 2.77% 빠지면서 7만 100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넘게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또 8만 원과 7만 원 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다시 또 7만 전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금리 상승과 테이퍼링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호재성 이슈는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에 미국 상무부에서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의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유럽 반독점 심사기구 EC로부터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 무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에 90억 달러의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세계 주요 8개 나라로부터 반독점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승인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10년간 판매량 1,000만 개에 달하는 EVR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EVR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 필러인데요. 현재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남미 시장까지 모두 44개 나라에 EVR를 수출하고 있고요.
10년 동안의 누적 판매량은 약 1,000만 실린지입니다. LG화학은 내년까지 중동과 동남아 지역으로 시장을 넓혀서 해외 진출 국가를 58개 나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초거대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위해서 서울대에 이어서 카이스트와도 손을 잡을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카이스트 네이버 초창위적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초거대 AI를 활용한 새로운 AI 기술을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기술 이전에 곧바로 착수해서 오는 3분기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수억 회 분량의 백신에 대한 무균 충전과 라벨링, 그리고 포장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더나는 우리나라에 직접 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주가의 상승폭은 제한이 됐는데 이유는 시장에 미리 알려졌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이 또다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대란의 속수무책인데요. 오늘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아산 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산 공장은 그랜저와 소나타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현대차 아산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은 지난달 12일과 13일, 19일과 20일에 이어서 이번이 올해 세 번째입니다. 한편 현대차 아산 공장의 생산 재개 예정일은 오는 27일입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의 생산 중단에 따라서 현대모비스도 아산 공장에 대한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약보합권에 들어 있습니다. 27만 9천 원에 지금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들의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게임 로스트 킹덤을 만든 게임 개발사 팩토리얼 게임즈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금액은 200억 원인데요. 기존의 지분을 보유 중인 게임사 4시 34분 등으로부터 팩토리얼의 지분 100%를 전량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014년에 설립된 팩토리얼 게임즈는 2016년 모바일 역할 수행 게임 로스트 킹덤을 흥행시키면서 모바일 게임의 개발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수집형 모바일 RPG 슈퍼스트링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데요. 또 일본 유명 게임사인 스퀘어 엔닉스와 신작 프로젝트 J를 공동 개발 중입니다. 이어서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은 유럽에서 열린 2021 유럽 임상미생물학 및 감염질환학회에서 새로운 진단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젠은 풀스크리닝 진단 시스템을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풀스크리닝 진단 시스템은 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어서 알테오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다양한 변이체를 중화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을 위한 동물 효능 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테오젠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바큐로 바이러스와 곤충세포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단일 세포주를 만들고 발효 최적화 등에서 수개월이 소요가 되는데요. 하지만 바큐로 바이러스와 곤충세포를 이용을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항원을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이체를 가진 항원의 대량 생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보시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주가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부터 특징주로 볼만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하이브였습니다.
BTS와 관련해서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요. 종가 상황을 차트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종가 상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0.7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가는 27만 2천 원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도 종가는 조금 빠져 있습니다. 26만 3,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전거래일과 비교를 해보면 2천 원이 오른 지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약 21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나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가 잘 간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계 증권사가 집중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장 초반이 더 좋았는데요.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2021 빌보드 뮤직 어워드 사전 시상에서 3개 부문을 수상을 해서 4관왕 달성에 청신호를 켠 상태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어떻게 마쳤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보셨을 때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이 더 좋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악재에 더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장은 지금 호재는 지금 반영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이퍼링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더 많이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0.38%가 빠졌는데요. 3,144.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변동성이 심한 우리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79,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는 2.45% 더 크게 빠졌습니다. 11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LG화학도 약보합권에 들면서 89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네이버도 1.25%가 빠졌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현대차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들면서 22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는 약보합권에 들었고요. 셀트리온은 낙폭이 컸습니다. 2.42% 빠지면서 26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업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3%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업도 2.43% 올랐습니다. 보험과 은행, 음식료품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한번 짚어보시면 의료 정밀과 의약품, 종이 목재, 철강 및 금속, 전기전자 업종들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기관과 개인은 쌍끌이 매수를 해줬지만 외국인들은 덜어냈습니다. 기관은 50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는 1,767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2,350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1.79%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948.3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우하향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1에서 2%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펄어비스도 1.85%가 빠졌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HLB는 1.86%가 오르면서 32,8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SK머티리얼즈는 3.67%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2만 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나란히 1%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가 좋지 못했던 만큼 상승한 업종에는 오락 문화와 운송 업종만이 있었고요. 대다수의 업종에서 하락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을 보시면 비금속 업종에서는 4%대 큰 낙폭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약 업종이 3% 넘게 빠졌습니다. 반도체와 일반 전기전자, 기타 서비스 업종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66억 원, 기관은 60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68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같은 수급 양상을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집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과 하이트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르비텍의 종가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르비텍은 오늘 2.42% 오르면서 8,8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거래보다 210원이 올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시장 협력 강화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의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 4분기에 당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사업 실적이 안정되고 항공 부품 사업이 성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확보가 됐고 이후로는 추가 돌파가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이트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0.42% 빠지면서 약보합권에 들었습니다. 종가는 35,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보다는 150원이 빠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도 반등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의 수요가 회복 국면에서 상승 기대감을 유효한 상황인데요. 영업시간 규제가 나타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테라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음료와 주류, 식자재 유통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 우리 시장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한 우리 시장 속에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 우리 시장 모두 빨간불로 전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